최악의 미세먼지에 시민들은 실외 활동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차단 제품 판매는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한 세종, 충남과 달리 대전은 학교 4곳 가운데 한 곳은 공기청정기가 없습니다. 미세먼지를 피하려 심지어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지난달 대전에서 인도로 돌진한 외제 렌터카에 보행자가 숨진 사고. 세 차례나 불법적으로 대여된 차량이었고 운전자는 면허도 없는 10대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벌집을 뜯어먹는 해충의 체내 효소가 플라스틱을 분해한다는 사실을 국내 연구진이 최초로 밝혀냈습니다. 환경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대전, 세종, 충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미세먼지 공습이 일상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외출을 삼가거나 야외 활동이 크게 줄면서 곳곳에서 상반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장훈 기자입니다. 오늘 점심시간 대전시청 구내식당은 초만원입니다. 미세먼지 공포에 직원들 대부분이 외출을 포기하면서 긴 줄이 생겼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해서 밖에서 나가 먹는 것보다 구내에서 이렇게 식당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여러 가지 유익하다고 생각이 돼서. 반면 시청 주변 음식점 거리는 한산 그 자체입니다. 평소 대기표까지 받아야 했던 한 음식점은 빈 테이블이 태반입니다. 평소보다는 많이 안 나오시고 이 근처에 직장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한 12시 전후로 해서. 미세먼지에 그대로 노출된 노점상은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우리 며느리도 백화점으로 가요. 왜냐면 그거는 그래도 아니잖아. 차 타고 백화점 안으로 가지. 재래시장 찾겠냐고. 전통시장도 손님이 60에서 70% 줄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비 오거나 눈 올 때보다도 훨씬 더 심하게 지금 고객들이 전통시장에 지금 많이들 안 오고 계세요. 반면 백화점과 대형마트엔 아이들과 함께 온 부모들로 북적입니다. 갈 데가 없어요. 꼭 실내로 나가야 되는데 야외에서는 아이들이 놀 공간이 없어가지고. 연이은 미세먼지 여파로 공기청정기는 필수품이 됐습니다. 안 살려고 그랬는데 구매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왔습니다. 사상 최대치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작년 동기간 대비 220% 정도 신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구매를 하는 사람도 많아 온라인 쇼핑몰들은 지난주보다 황사 방역 마스크는 최대 7배, 미세먼지 창문 필터는 최대 4배가량 판매가 늘었습니다. 한반도 전역이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에 잠기면서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KBS 뉴스 박장훈입니다. 이처럼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면서 학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공기청정기를 모두 설치한 세종과 충남 지역 학교와 달리 대전은 4개 학교 가운데 한 곳은 공기청정기가 없어 학생들이 답답한 실내에서 마스크까지 끼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 복도에 모인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사정은 수업 시간도 마찬가지. 미세먼지가 극심하지만 실내에 공기청정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히터 틀고 하면 공기 건조해지고 그러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환기도 못하고 계속 기침하게 되고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도 불편하고. 대전시 교육청은 지난해 겨울방학 전까지 자체 설치 학교를 포함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 모두 467곳에 8,100여 대의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업체 선정 등의 이유로 설치가 늦어지며 관내 학교 4곳 가운데 한 곳엔 아직 공기청정기가 없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가장 긴 고등학교는 설치율이 절반밖에 안 됩니다. 또 음악미술과학실과 돌봄교실 등 한 학교에 10곳가량 있는 특별실에는 공기청정기가 2대만 배정돼 사각지대가 여전합니다. 서부교육청 관내에 있는 유초중고 중고등학교는 다 이렇게 납품이 완료됐고요. 동부라든가 본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아마 3월 22일까지는 밖에서 마음껏 뛰어놀지도 못하는 학생들이 실내에서마저 큰 불편을 겪고 건강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국의 석탄 화력 발전소 61기 가운데 충남에는 절반가량인 30기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보령 1, 2호기가 문 대통령의 이번 조기 폐쇄 검토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가동기간 30년이 넘은 서천 1, 2호기는 지난 2017년 가동을 멈췄습니다. 지난달 대전에서 무면허인 10대가 외제차를 운전하다 20대 연인을 들이받으면서 한 명이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사고를 낸 외제차는 수차례 불법 대여를 거쳐 10대 운전자에게까지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룡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제차 한 대가 갑자기 속도를 올려 앞 차량을 추월하더니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연인을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28살 박모 씨가 숨졌습니다. 그런데 차량 운전자는 17살밖에 안 된 전모군. 운전면허 없이 동승자였던 친구 조모군과 번갈아 운전하다 사고 직전 시속 96km까지 속도를 높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차량은 지난해 11월 31살 박모 씨가 한 금융회사에 한 달에 115만 원을 내고 5년 동안 대여한 렌터카였습니다. 이 차량을 박 씨의 외사촌인 안모 씨가 넘겨받아 19살 남호군에게 웃돈을 붙여 한 달에 130여만 원을 받고 다시 대여했고 사고를 낸 전군이 또다시 일주일에 90만 원을 내고 이 차량을 빌린 겁니다. 세 차례의 불법 대여 과정에서 전군의 무면허 상태와 사고 엿새 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던 사실은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광고를 보고 그 메신저, SNS 메신저를 통해서 무면허인데 차를 빌려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답니다. 네, 가능하다라고 해서 서로 만나가지고 그 차를 빌려주게 되고 경찰은 운전자 전군을 구속, 동승자 조군은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무허가로 렌터카를 대여한 박 씨 등 3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박 씨 이름으로 차량 4대가 더 빌려진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불법 대여 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성룡입니다. 당진 부곡공단에 입주한 업체들이 집안 침하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기우는 등 심각한 구조물 손상을 겪고 있는데 한전의 전력구 공사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박혜평 기자입니다. 한 중장비 제조업체의 사무실 건물에 출입이 차단됐습니다. 현관 앞 대리석 바닥은 푹 꺼져 있고 벽면 대리석 타일은 곳곳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벽과 바닥면에 큰 균열은 물론 주먹이 들어갈 만한 큰 틈도 생겼습니다. 공장 건물 바닥은 골프공이 가속이부터 내려올 정도로 기울어져 고가의 정밀 장비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피해가 올해 초부터 부곡공단 내 29개 업체에서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수평이 맞아야 되는 그런 정밀 기계가 있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게 맞지 않아가지고 뭐 하루 이틀 만에 지금 전부 다 교정을 해가면서 일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피해를 지금 입고 있고 업체들은 근처에서 진행 중인 한전의 전력구 공사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부터 전력구 굴착 공사를 중단한 한전은 원인을 조사 중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원인 조사 업체를 둘러싸고 양측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한전 측도 조사 중이고 민원인 측에서도 조사 중인데 서로 이게 업체 가지고 싸워요, 서로가. 비대위와 한전 측 모두 상대방 조사 업체의 불신을 드러내며 각자 용역업체를 선정해 원인 조사를 시작했지만 그 사이 집안 침하는 계속 진행되고 있어 조속한 사태 해결이 요구됩니다. KBS 뉴스 박혜평입니다. 최근 플라스틱이 세계적인 환경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새로운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벌집을 뜯어먹는 꿀벌 해충의 애벌레 효소가 플라스틱을 분해한다는 사실을 처음 밝혀냈습니다. 이현경 기자입니다. 애벌레 2마리가 스티로폼 조각 곳곳에 구멍을 내며 스티로폼을 뜯어먹습니다. 비닐 조각도 애벌레의 먹이가 되면서 모서리가 뜯겨나갔습니다. 이 애벌레는 꿀벌 부채 명나방 유충입니다. 벌집에서 한번 서식을 시작하면 벌집을 다 무너뜨리기 때문에 꿀벌 입장에선 해충입니다. 이 애벌레가 먹는 벌집의 구성물질인 왁스와 화학적 구조가 비슷한 플라스틱도 부수어 먹은 뒤 분해해서 배출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국내 연구진이 꿀벌부채 명나방의 유전체를 분석하며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왁스나 플라스틱을 분해할 때 애벌레 장에서 만들어지는 다량의 가수분해성 효소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미생물이 아닌 곤충의 효소로 플라스틱 분해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꿀벌 부채 명나방이라는 곤충이 장내에 있는 효소에 의해서 플라스틱, 즉 폴리에틸렌이라는 물질을 분해할 수 있다는 세계 최초의 보고입니다. 연구진은 앞으로 효소를 배양하면 친환경적으로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오늘 오후 5시쯤 공주시 탄천면의 한 접착제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공장 직원 34살 이모 씨가 손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었고 공장 한 개동 320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나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등 장비 30여 대와 소방인력 5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소방본부는 대전 119 시민체험센터에서 식용유 화재 재현 실험을 하고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에서 주방용 소화기를 비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식용유 화재 발생 시 물을 뿌리면 화염이 급속히 확산되고 일반 소화기를 사용해도 효과가 거의 없다며 주방용 소화기를 사용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홀수 차량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또 미세먼지 배출 민간 사업장의 작업 시간이 단축되거나 조정되며 충남 지역 석탄 화력발전소 7기의 운행이 완전히 중단되고 13기의 출력이 80%로 제한됩니다.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요구하며 오늘 하루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민주노총 지역본부도 연대파업을 벌였습니다. 민주노총 세종 충남 노조원 2,500여 명은 오늘 오후 3시 천안역에서 야우리 백화점까지 행진한 뒤 노동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대전 지역 노조원 500여 명도 한국표준연구원에 모여 연구단지 내부를 행진한 뒤 정부 출연연 간접 고용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천안시 직산읍 주민 300여 명이 한전이 마을에 설치하려는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며 고압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촉구했습니다. 주민들은 오늘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완주 의원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갖고 천안 도시민 청당동에는 50억 원을 들여 송전탑 2기를 철거해 송전선로를 지중화하고 농촌 지역인 직산읍에는 송전탑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